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이고 오늘 얘기할 거는 6월 21일 좀 컨텐츠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멤버십은 월별 5,000원으로 했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좀 멤버를 구하려고 했어요. 네, 이제 기존 컨텐츠는 계속 제공할 거고, 제가 이제 프리하게 이제 올리는 컨텐츠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제공하면서, 왜 이거 했냐면, 좀 편집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얼마가 이제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이 조인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인해 주시는 거 보고 저도 이제 편집자를 슬슬 사용하던가, 왜냐면 편집이 필요한 게 많이 느껴져요, 저도. 근데 제가 전에 편집을 많이 해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이제 좀 쓰기까지는 부담이 돼서, 만약에 커뮤니티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저도 멤버십 피를 사용해 가지고 편집에 사용을 하고, 만약에 어,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모일 것 같다고 생각도 하는데, 많이 모이시면 또 이제 뭐 장소 예약하는데도 사용하고, 좀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커뮤니티 보시는 분들,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오래 구독해 주실 분들 좀 어, 모아가지고, 이제 슬슬 백신도 맞고, 저도 백신을 맞았으니까, 일단 저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슬슬 이제 만나는 게 어떤가. 네, 오프라인 모임 해가지고 같이 미국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비슷한 생각이랑 비슷한 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즐겁잖아요. 이제 삶도 살아가면서 같이 나이가 드는데 그래서 뭐 네트워킹 느낌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뭐 이런 멤버십을 간단하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돈을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내시고 그냥 컨텐츠 계속 즐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컨텐츠가 마음에 들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드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다, 멤버십한테 들어오는 게 1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월별로 멤버십 따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갖는 이제 채널이 아니라 이제 세션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을 정해서 하던가, 아니면 또 따로 얼럿을 들여가지고 하던가 해서, 뭐 라이브로 하던가, 이거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의 컨텐츠는 계속 무료로 공유 드리고, 어, 멤버십으로는 월에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얘기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면, 미국장에서는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는데, 금요일은 일단 그 블라드라는 친구가, 이제 세인트 루이스 페드 제임스 블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FOMC의 보팅 파워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지금 금리가 2022년부터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CNBC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FOMC가 결정을 했는데 2023년 말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혼자 2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러티브가 계속 이어질지, 이게 좀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 퀘스천이 좀 다이 다운, 이 얘기가 좀 다이 다운 할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 없었으면 그냥 무난하게 잘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물론 안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네. 그래서 블라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월요일에 네, 이 사람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에는 뭐 인텔이 컨퍼런스를 하네요. 버추얼 컨퍼런스도 하고, 그때 Edge of Wonderful Virtual Event, 네, 참 재밌는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5G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새로운 AI 얘기도 한다는데,
일단 월요일은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그래도 나름 무난하게 갈 줄 알았는데 블라드 때문에 살짝 이제 걱정이 되지만, 화요일로 넘어가면 이제 파월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해요. 제롬 파월이 다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이제 블라드 얘기가 좀 out of place다. 이 사람이 좀 나와가지고 너무 개인 생각을 얘기해가지고 좀 셧다운을 시켜주는 게 가장 후재죠. 그래서 월요일은 어떻게 좀 무난하게 지나간다 그러면 수요일 날 이제 파월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보팅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이 발언이 좀 out of place에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화요일 날 이제 또 이제 제롬 파월이 나와서 무슨 말 할지가 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월요일은 좀 지나가는 날,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제롬 파월이 나와서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계속 지켜진다, 이런 팩트를 주는 시간이 될까를 지켜보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꼭 열심히 보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은 만약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라고 하면 장이 한 단계 이제 더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제롬 파월이 나가서 그냥 아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좀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면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때는 좀 더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 예상이에요, 제 예상이. 근데 이제 파월이 이미 목요일 날 나와서 수요일 날 나와서 강력하게 우리는 포캐스트가 좋게 보이고 있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23년이다 라고 못 박은 상황에서 한 번 더 못 박아주면 장이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롬 파월이 옛날에는 그 캐티 우드, 일론 머스크, 제롬 파월 이런 이 정도로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스트렝스가 마켓을 움직이는 무버들은 계속 키 피겨들은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제롬 파월은 계속 키 피겨였지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현재. 그래서 제롬 파월이 지금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다, 마켓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휴일 패커드가 3day HP 뭐 디스커버리 이벤트를 화요일 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시스코가 웹캐스트 뭐 에버코어 IS랑 또 하네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요일에는 그렇게 큰 이벤트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날에는 뭐 그런 큰 거 없고, 목요일 날로 넘어가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즈 이벤트에서 얘기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나오고, 그리고 CPO, Chief Product Officer 파노스 파나이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이날은 MS에 대해서, MS가 보고 있는 퓨처에 대해서 좀 보는 게 중요하고, CEO랑 CPO, 그냥 프로덕트 매니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미래에 대한 아웃룩을 보는 게 중요한 날이니까, MS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목요일 날 이 이벤트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페덱스가 어닝스 컨퍼런스를 하죠, 목요일 날. 그래서 페덱스도 이제 모닝스 컨퍼런스 하는데, 얘네도 이제 장 마감 후에 하는 거예요. 장 마감 후에 5시 이스턴 타임. 나이키도 같이 합니다. 나이키도 5시 이스턴 타임에서 어닝콜을 하니까 이 두 개가 좀 메인이고요. 나이키는 예상 매출이 한 11.9 빌리언? 그러니까 1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페덱스는 2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그러니까 11.09 빌리언 나이키는 예상을 하고 있고, 요번 쿼터. 그리고 페덱스는 이번 쿼터를 21.47 빌리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나이키 전에 한번 최근에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나이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중국 세일즈가 보는 게, 중국 리테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나이키랑 애플은 중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이랑 차이나 US 텐션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마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도 뭐 큰 거는 없어요. 뭐 이제 리밸런싱, 러셀의 리밸런싱이 요번에 되죠. 저번 주에 얘기했던 리밸런싱이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28일 날 들어오지 않나요? The final round of FTSE Russell rebalancing becomes effective.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을 짓고 아마 월요일 날 시작할 것 같아요. 그 편입되는 종목들이. 네, 그래서 러셀은 근데 그렇게 큰 지표라고, 물론 중요한 지표지만 나우랑 S&P처럼의 그 메인 지표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비중이 만약에 기관 쪽에서 뭐 이렇게 뭐 리타이먼트 펀드 같은 데서 비중을 갖다고 하면 S&P 다우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소량을 이제 러셀 정도 들고 있을 건데,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러셀도 이제 지금 리밸런싱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크게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지만, 무난하게 너무 저번 주를 이제 좀 돌아보면 저번 주는 생각보다 이제 편하게 움직였는데 금요일 날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약간의 타격은 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블라드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런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빨리 이제 금리가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대부분 지금 장에서도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페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프로젝션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럼버 프라이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페드는 인플레이션은 피크하고 피크아웃도 빨리 할 거다, 올라갔다 바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리고 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롱 프로젝션으로는 인플레이션은 페드가 프로젝트한 정도를 유지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저도 걱정하지 않고, 일단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페드의 그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타이어먼트도 많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US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한 1년 동안 2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새로운 리타이어먼트가 좀 리타이어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워크포스도 있는데 기존의 사업군보다 새로 고용하는 섹터들이 좀 신재생 섹터도 있을 거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로우 인컴 브래켓에서 좀 매뉴얼 워크 하시는 분들은 뭐 오일 리그 같은 데서 일하셨던 분들, 오일 프래킹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들은 슬슬 좀 바꾸는 그런 경향도 있어. 오일이 긴축을 하잖아요. 긴축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좀 더 고용을 하려고 그러고 이쪽은 좀 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조브를 구하는 애들도 좀 틀려지고, 그리고 조브를 찾고 있는 섹터도 달라지고, 그리고 좀 워킹 인바이러먼트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회사들도 어저스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고용 시스템을 가져갈까, 어떻게 우리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가져갈까, 이런 것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고용이 그렇게 빨리는 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많이 될 거다. 하지만 그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 빨리 이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 좀 많이 레이오프를 많이 한 에어플레인 섹터, 트래블 섹터, 그러니까 항공 이런 데가 비행기랑 에어 트래블이 다시 그 정도로 돌아올까도 고민이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레스토랑이 다시 열고 막 밖에 가니까, 저도 주말에 나오니까 압구정을 가봤거든요. 압구정에 가니까 줄이 엄청 길어요. 제가 토요일 날 압구정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곳곳마다 다 사람들이 팩트돼 있더라고요.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웬만한 집들은 다 줄 서 있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돌아오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도 이런 소리가 소문이 들리고 있고, 이제 뭐 항공 비행기 타러 탑승하러 갈 때 시큐리티 그 검색하는데, 저기 러기지 검색하잖아요, 타기 전에. 그것도 이제 줄이 길어지고 있고, 점점 더 이제 트래블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에 뭐 격리 없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맞았으면, 백신 맞았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생기고 있으니까, 경기는 회복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 구조는 아직 좀 복잡하고, 업무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육아 쪽도 해결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런 데에서. 그리고 그 센터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그 중심부 도시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퍼졌잖아요, 사람들이, 인구가.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릴로케이션을 인한 그 job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뭐 새로운 어린 워크포스들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업무를 못 구한, 아니면 업무를 구했는데 리모틀리 업무를 시작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상당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많아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일상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이제 일상을 좀 돌아갈 수는 있지만, 많이 바뀐, 사업군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삶도 많이 바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하고 바뀌어 나갈지도 많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은 특별히. 물론 폐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고, 저도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는 거 상당히 많이 보고 했지만, 걸어가면 많은 분들이 폐업하셨고, 가게들도 많이 바뀌었고, 간판이. 그런 상황이 2020년이었는데 2021년 초반까지 계속 그랬는데, 2021년부터는 다 경기가 좀 활발해지면서 테크 기업들도 제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다들 날씨도 요즘 좋잖아요. 네.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 이번 주도 파이팅 하면서 한번 열심히 투자해 봅시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요즘에 스pen딩 계속 나가서 먹다 보니까, 신나게 나가서 먹다 보니까 돈을 엄청 썼더라고요, 외식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고, 그리고 택시비가 가장 아까워. 저는 자전거를 웬만하면 타고, 또는 공공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타다가 이제 택시로 한번 넘어오면 계속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비 감소 다시 하고 있고, 날씨 좋아지니까 다시 전기 자전거 계속 타고 다니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투자를 다시 더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잘 하시고, 세이빙 계속 하시면서 매달 계속 이제 투자를 하시고, 계속 오래 투자하면서 좋은 수익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다들 파이팅 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